한국은행이 최악의 경고를 한다. 대한민국은 폭풍전야라. 이 말이 여러분 사실일까요? 현재까지 한국은행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솔직히 공포감이 듭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한국은행은요 1분기 성장률은 2월 전망치 0.2%를 밑돈 것으로 추정되며 소폭의 마이너스 성장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트럼프 관세가 본격적으로 대한민국을 친 것도 아닙니다. 이제 4월 이후로 트럼프 관세가 대한민국에게 영향을 줄 거예요. 그러면 1월, 2월, 3월에는 영향을 안 줬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성장률이 마이너스, 역성장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와, 저는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분기부터 마이너스면 트럼프 관세가 본격화되는 4월, 5월, 6월 2분기는 어떻게 될까요? 3분기는 어떻게 될까요? 4분기는 어떻게 될까요? 이러다가 대한민국의 역성장, 다시 말해서 최악의 침체가 오는 것은 아닐까요? 저는 1분기가 마이너스가 된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한국 경제는 지금 폭풍전야입니다. 이제 침체, 붕괴의 서막이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심각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마이너스 성장한다고 예측한 곳도 있습니다. 지금 노무라 정권 같은 경우는요. 2025년 1분기를 마이너스 0.1%를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2024년 1분기 1.3% 성장을 했으나 2분기가 마이너스 0.2%죠. 3분기 4분기는 0.1%씩입니다. 그런데 2025년 1분기가 마이너스 0.1%가 된다고 하니 시장은 놀랄 수밖에요. 진짜 충격적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조차도 지금 대한민국의 성장률 낮추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요. 2025년 2월까지 1.5% 성장한다 하는 게 한국은행의 경제성장률 전망치입니다. 그렇지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2%까지도 떨어진다. 이미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1분기가 아직 채 지나지도 않았고요. 채 지나지도 않았다는 이야기는 1, 2, 3월은 지났지만 실제 데이터를 집계하는 것은 아직 안 지났거든요. 9월쯤 죄송합니다. 5월쯤 가야지 데이터가 집계가 돼서 1분기 성장률에 대해서 발표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례적으로 미리 발표를 하는 거예요. 미리.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진짜 심각하다. 이대로라면 경제가 최악의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올해 성장률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성장률이 이렇게까지 망가지는 이유는 심리가 무너진 거예요. 심리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심리가 장난 아니게 무너졌잖아요. 심리가 무너지니까 투자가 지금 최악의 어떤 상황으로 달려갑니다. 지금 노무라 정권은 1분기에 마이너스 0.1% 떨어진다고 했고요. 1년 동안 1.2%까지 내려간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JP모건. JP모건은 0.7%예요. CT는요 1.0%. 와, 이거를 보면 여러분 뭔가 겁이 나지 않나요? 여전히 말입니다. UBS 같은 경우는 1.9%로 잡고 있지만 내릴 겁니다. 투자은행들이 대한민국에 대한 상황 1.33%가 평균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한국 경제는 지금 최악을 향해서 달려간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는요. 내수가 완전히 망가졌어. 내수가.
예. 한국은행도 내수가 망가졌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내수가 망가졌느냐? 소비자 심리 지수가 지금 최악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2024년 12월에 88.2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완전히 최악으로 갔느냐? 그렇지는 않지만 2025년 1월에 92.1, 2월에 95.2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3월에 다시 꼬꾸라졌어요. 93.4로. 그만큼 말입니다. 정치적 혼란이 경제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도 그렇고요. 탄핵 정국도 그렇고요. 또 이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만들어냈던 민주당의 행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국회는요. 갈라치기 정책이 기본이에요. 통합이 아니에요. 통합. 옛날에 영호남 해놓고 갈라치기 하는 것보다가 지금의 갈라치기가 훨씬 더 심합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갈라치기를 하는데 진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좌파도 여기에 들어가요. 좌파. 대한민국에 좌파가 필요한가요? 대한민국은 좌파가 늘 말입니다. 나라의 분란, 나라의 혼란만 가지고 왔어요. 해방 전후에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6.25 전쟁을 발발시킨 것도 좌파입니다. 김일성이 좌파잖아요. 공산당이잖아요. 공산당. 그런 좌파까지 지금 합세를 해서 나라를 분란의 도가니 갈라치기의 어떤 끝판왕으로 만들고 있으니 돈 안 쓰죠. 어느 누가 돈 쓰겠습니까? 좌파가 돈 쓰겠습니까? 돈 안 씁니다. 그들은요 감정만 건드릴 뿐이지 절대 돈 안 씁니다. 그렇다고 진보가 돈을 쓰겠습니까? 그렇다고 보수가 돈을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소비자 심리 지수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이게 100이 기준이 100이. 100보다 위가 돼야지 경기가 좋아진다예요. 100보다 밑은 굉장히 나빠진답니다. 2020년부터 보세요 여러분. 우리 경기가 100보다 높았던 적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심리가 이렇게 무너져 있다는 뜻이에요. 갈라치기가 대한민국 경제를 완전히 옥죄고 있다는 뜻입니다. 안타깝죠. 안타깝습니다. 그게 지금의 대한민국이고 그 지금의 대한민국이 나라가 완전히 흔들리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게다가 안 그래도 어지러운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까지 단행이 됐으니 뭐 그동안 말입니다. 1분기 내내 1월, 2월, 3월에는요. 국가 지도자가 없었어요. 무정부 상태였어요. 무정부 상태인데 나라가 잘 될 리가 없잖아요. 이 무정부 상태에서 더 나아가서는요. 전국은 또 화재로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경북의 영남 산불은요. 보시는 것처럼 한두 개가 탄 게 아니에요. 지금 말입니다.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불은요. 안동으로 번지고요. 이게 청송으로 번져서 영덕까지 양양까지 그야말로 동해안 쪽으로 휩쓸어 버렸어요. 그 정도로 말입니다. 산불의 발생 범위가 크고요. 이 산불은요. 사람들의 심리를 더 옥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건설이 잘 돼 갔느냐? 아니에요. 지금 건설도 그 어느 때보다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건설이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2024년에 건설사 뭐 종합건설사하고 전문건설사 다 포함해서 3,675개가 폐업을 했거든요. 2020년 4년 전과 비교해 보면요. 45%가 는 숫자입니다. 그렇다고 2025년에는 안 망하느냐. 지금 똑같이 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심합니다. 2025년 1월에서 2월까지 벌써 634개예요. 전문건설사만 525개고요. 종합건설사가 109개예요. 그러면 여러분 좋은 게 없잖아요. 정치적 혼란 때문에 심리가 무너져. 산불 때문에 공포감은 더 커져.
건설사들은 줄줄이 망해. 그러면 소비는 누가 합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미국발 상호 관세까지 부과가 되면 대한민국은 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시작이 너무 크게 시작해요. 그래서 더 문제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미국발 상호 관세, 트럼프 관세도 아마 우리 시장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줄 겁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당장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 이것은요 침체의 서막, 붕괴의 서막 이렇게 얘기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앞으로 내수가 더 좋아지기 위해서 국민의 갈라치기가 멈출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앞으로도 여전히 국민 갈라치기는 계속될 거고요. 정치 불안은 끝이 없을 겁니다. 여기다가 트럼프 관세까지 포함을 하면 수출까지도 타격을 받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 경제는요. 1분기가 시작이죠. 앞으로 어떻게 될런지 그 상황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일 겁니다. 그만큼 충격적인 시나리오가 써지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안타깝죠. 그러나 현실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까지도 걱정할 정도로 대한민국의 경제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써간다. 이렇게 해도 말입니다. 틀리는 말은 아니다. 저는 여러분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안타깝죠. 안타깝지만 어쩌겠습니까? 우리가 만든 일인데 그래서 더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말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